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오늘은 전세가 안 나간다, 전세 빨리 빼는 방법은 이라는 주제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세가 잘 안 나가서 고생하시는 갭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 빨리 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투자해 놓은 물건이 전세가 잘 안 나갈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으로 최근에 우리 카페 스터디원 분들도 제가 이 방법을 추천드려 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안 나가던 전세를 뺐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전세 빨리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라는 사람은 갭 투자자입니다. 자, 우리들이죠, 우리들. 자, A라는 사람은 갭 투자자예요. 자, 갭 투자자가, 자, B의 물건을 사겠죠? B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B가 가진 부동산을, 자, 매입을 하고, A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A는 B에게 뭘 지불한다? 자, 돈을 지불하죠, 돈을. 그죠? 그러면 이 돈을 한꺼번에 다 지불하나요? 집값을 전부 한꺼번에 다 지불해요? 그렇지 않죠. 자, 먼저 뭘 지불한다? 자,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 계약금 얼마? 집값의 10%를 이렇게 지불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중도금이 있으면, 자, 중도금을 지불하죠. 그 중도금 없이 간다? 그러면 이제, 자, 잔금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잔금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갭 투자자는 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잔금을 일단 계약금 10%만 걸어놓고 이 중도금과 잔금, 잔금으로 통일할게요. 이 잔금을 뭘로 지불한다? 자,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죠?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로 자, B라는 그 매도인 우리한 그 갭 투자자한테 집을 판 분한테 잔금을 지불하죠. 근데 만약에 잔금 기간 안에 이 전세가 만약에 안 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잔금은 치러야 되겠죠? 잔금을 치르려면 어떻게 한다? 이제 이 갭 투자자는 자, 은행에서 이제 자,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 받은 걸 가지고 자, 이제 집한 매도인한테 B한테 그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죠? 그럼 만약에 자, 이 잔금 기간 안에 전세가 잘 빠져가지고 전세 보증을 받아서 자, B라는 그 매도인한테 잔금을 잘 치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잔금 기간에 전세가 잘 안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자, B라는 매도인한테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잔금 이후부터 뭐가 나간다? 자, 대출 이자가 나가요. 대출 이자. 그죠? 대출 이자가 나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세를 빼기로 했기 때문에 잔금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는 동안 공실로 비우는 상태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세입자가 계속 집을 보겠죠. 자, 보다가 이제 이 세입자가 마음에 들어서 집을 계약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자, 우리한테 주겠죠. 갭 투자한테. 그죠? 그럼 그 보증금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자, 그거를 자,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이렇게 갚게 된다. 그럼 갚을 때 또 뭐가 발생해요? 자,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해요. 중도 상환 수수료. 그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중개업자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개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세를 빨리 빼주시면 그죠? 전세 보증금으로 바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고 만약 전세를 못 빼게 되면 자, 우리는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전세가 나갈 때까지 자, 대출 이자와 자, 그때 전세가 나가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자, 이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전세 빨리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자, 갭 투자라는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지금 A가 갭 투자자죠.
자, 갭 투자라는 게 무엇인가요?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는 투자죠. 그죠? 전세를 놓는 투자예요. 자, 그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 바로 뭐다? 전세가 잘 빠지는 겁니다. 전세가 잘 빠지냐입니다. 자,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고, 자, 갭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자, 전세가 잘 안 나가게 되면, 자, 잔금 때 대출을 받아서 잔금 처리를 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도 전세가 안 나가면, 전세가 나갈 때까지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은행에. 그죠? 자, 그리고 이자만 내나요? 설사 잔금 이후에 전세가 빠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그 비용이 늘어나서 은행에 배만 불려주고 정작 투자금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하는 이 갭 투자자는 투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갭 투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부동산이 오를 가능성에 베팅을 했지만 이게 100% 오른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리스크를 투자금을 줄임으로써 해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세를 빨리 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했는데 전세가 잘 안 나갈 때 전세를 빨리 빼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갭 투자를 할 때 특정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서 특정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분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이 전세를 빼줄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에만 매물을 내놓고. 자, 그러다가 잔금일이 점점 다가오면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가지고 매매 계약을 여기선 C죠. 체결한 그 부동산에 자꾸 전화를 걸게 되고, 전세가 왜 잘 안 나가는지 계속 묻게 돼요.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나갈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믿고 또 이 갭 투자자들은 그냥 기다려요. 자, 그러다가 결국 잔금 때까지 전세가 안 나가고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고 잔금을 치른 상황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자, 우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 특정 부동산, 여기선 C죠. 특정 부동산과 의리를 일단 지켜야 돼요. 한국인으로서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 계약 후 계약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 계약 후 계약 후 7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전세를 뺄 수 있는 기회를 이분들한테 줘야 돼요. 이분들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자, 매매 계약 후 7일에서 15일은 잔금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잡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3개월이나 그 이상 잡으면 또 얘기는 또 달라져요. 아무튼 2개월 이내 잡았을 때 7일에서 15일간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 부동산한테 좀 기회를 줘야 돼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세를 빨리 빼달라고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7일에서 15일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전세를 못 빼면 이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여기선 C죠. 정중히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놔서 저도 같이 한번 전세를 빨리 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그 제안에 서운해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갭 투자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안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전세를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서 자, 대출 받아서 전세를 치르게 되면, 잔금을 치르게 되면, 자, 투자자는 대출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되지만, 이 부동산 사장님은 자, 잔금 이후에도 우리는 대출 받아서 치렀는데 잔금 이후에 전세를 이분이 빼주실 거 아니에요. 전세를 빼더라도 자, 이분들은 자, 뭘 받을 수 있다? 전세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세 중개 수수료. 전세 중개 수수료. 그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 잔금 대출 받아서 잔금 치러버리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 계속 내고, 그죠? 전세 보증금, 전세가 빨리 나가서 보증금 받아서 그 잔금 대출을 갚을 때 또 중도상환수수 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전세가 빠지더라도 우리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은 잔금 전에 치러도 전세중개수수를 받고 잔금 이후에 전세를 빼도 전세중개수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때 서운해야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부동산 사장님이 잔금 기간 안에 전세를 못 뺀 걸 서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동산에,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빼서 나도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놔서 내가 전세를 빼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과감히 부동산 사장님과 의리를 지키는 기간인 자, 7일에서 15일이 지났으면 사장님께 얘기해서 본인이 전세를 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이런 전세를 빨리 빼야 되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세를 빨리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세 빨리 빼는 방법입니다. 전세 빨리 빼는 방법. 자, 첫 번째. 투자해 놓은 물건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30에서 50군데 이상의 전세 물건을 내놓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전세 물건만 내놓은, 부동산 여러 군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전세 물건만 내놓은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60군데 이상 전세 물건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60군데 저는. 그리고 저희 아까 저희 스터디 분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전세를 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80군데 내놨대요. 80군데. 예. 그래서 전세를 뺐답니다. 예, 실제로. 자, 그래서 최소 30군데요. 그 최대 50군데. 그거도 안 되면 60군데, 70군데, 80군데 계속 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투자해 놓은 물건의 전세가 잘 안 나간다는 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했다는 의미예요. 감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 전세 수요가, 우리 전세가 안 나간다는 건 전세 수요가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전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전세 수요가 언제 어느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부동산으로 오게 될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수요가 언제 어느 부동산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 매물을, 우리가 투자해 놓은 전세 매물을 소개해 줄 부동산을 여러 군데로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부동산에 계속 내놔서, 그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수요가 예를 들면 예전에 10명이었는데 지금 5명 줄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늘려야지, 그죠? 우리 전세 매물을 빨리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전세 매물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부동산을 내고 기다려야 돼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는. 그죠? 자,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자, 좀 극단적인 예인데, 참고만 하세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쥐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요. 쥐 한 마리를.
근데 이 G가 A라는 그 구멍으로 나올지, 또는 자, B라는 구멍으로 나올지, C라는 구멍으로 나올지 몰라요. 또는 D라는 구멍으로 나올지 모르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덫을 A라는 구멍에 한 개 놓는 거랑, 자, D덫을 이렇게 한 개 놓는 거랑,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A, B, C, D, E, F, G, H 계속 여러 개의 구멍에, 예를 들면 한 10개다 구멍이. 그럼 10개의 구멍에, 자, 덫을 다 놓는 거랑, 어떤 게 이 G 한 마리를 잡는데 빠를까요? 자, 이렇게 덫을 놓는다면. 그죠? 10개의 구멍에 덫을 놓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야지 이 G 한 마리 잡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예를 활용을 해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예를 활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전세를 내놓는 겁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야 빨리 전세 계약을 우리가 체결할 수가 있어요. 잔금 치르기 전에.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에서 더 디테일한 방법인데, 자, 일단, 투자해 놓은 물건의, 자, 전세 가격보다 더 비싸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비교해서 더 비싸고, 좋은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의 전세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건 지우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 A라는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B라는 입지의 그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근데 A라는 입지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초중고도 다 이렇게 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자, 편의시설도, 자, 마트, 뭐, 백화점, 이런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A라는 입지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자, B라는 입지는 여기보다 조금 안 좋아요. 네. 마트도 조금 거리가 있고, 학교도 여기는 초중고가 다 껴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만 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입지가 A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B라는 입지는. 근데 우리가, 자, 이 B급 입지의 아파트를 샀다고,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자, 4억입니다. 4억. 그리고 이 A급 입지의 이 아파트의 전세가 평형은 똑같다고 해볼게요. A급 입지의 아파트가 전세가가 얼마예요? 자, 6억이에요. 6억. 자, 그럼 자, B급 입지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이제 전세 4억이 내놨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A급 입지의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자, 부동산이 이제 단지 내 이렇게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단지 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자, 이 B급 입지에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매물을, 4억짜리 전세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A급 입지의 아파트에, 자, 전세 소유가 전세를 얻으러 왔다가 생각보다 비싼 전세금에 계약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수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를 많이 뺐거든요. 꼭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전세 수요가 있는데, 그 전세 수요를 이 부동산 사장님이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여기 B급 입지에 그 4억짜리 전세 매물을 여기 내놨잖아요. 이 부동산 사장님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파트 전세값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면, 자, 저기 B급 입지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지금 4억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떠냐?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방향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매물을 안 내놓으면 이 부동산사님은, 자, 매물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 A급 입지 단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과 B급 입지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이 같이 공동 중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 잘 안 해요. B급 입지의 그 단지 내 부동산끼리 서로 연결해서 공동 중개를 하거나, A급 입지 단지 내 부동산에서 연결해서 공동 중개를 하지, 이게 서로 이렇게 A급, B급 입지가 서로 연결해서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많지 않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분은, 그죠? B급 입지의 4억짜리 아파트를 이 전세가 6억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전세 수요한테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분이 소개해서 이제 B급 입지 아파트를 보고 4억이니까 마음에 들면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이 체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약 체결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이 A급 입지의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만약에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 예. 워낙 입지가 좋아서 전세 수요가 많아서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 이럴 때 이 방법이 정말 유효하게 먹힙니다. 한 건이라도 더 하려는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세 얻으러 온 손님들을 그저 전세가 없다고 그냥 보낼 리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B급 입지에 우리가 내놓은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할 거야. 그죠? 그래서 A급 입지 아파트 전세물이 없을 때 이 방법이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왜냐면 여기서 소개할 물건이 없으니까 이 물건을 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를 상당히 많이 뺐어요. 전세 잘 안 나갈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를 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우리가 송파구를 자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송파구를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 헬리오시티가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 여기 보면, 자, 헬리오시티가, 자, 여기 있죠. 송파역 있는데. 그죠? 여기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가까운 인근에 입지가 좋은, 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자, 잠실 리센츠 아파트도 있고, 잠실 엘스 아파트도 있고. 그죠?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잠실 엘스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럼 잠실 엘스 아파트, 잠실 리센츠 아파트라고 만약 해볼게요. 나는, 자, 송파역에 있는 헬리오시티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전세를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헬리오시티 전세를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자, 헬리오시티 전세를 한번 보니까, 자, 우리가 84제곱미터를 만약에 했다고 해볼게요. 84제곱미터 전세를 하고, 자, 이렇게, 자, 최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눌러보니까, 최저 가격이 지금 5억 5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제일 저렴한 전세에도 5억 5천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억 7,500, 5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세를 내놨는데 지금 이렇게 막 저렴한 전세, 급전세 나온 거 보니까 전세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 전세 물건을 잘 빼야 되잖아요. 잘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입지가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좋은, 자, 위로 쭉 올라가서, 자, 잠실 리센츠. 그죠? 이 리센츠의 전세 매물 시세를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시세를 봤더니, 자,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자, 미리 다 들어가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격 순으로,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얼마요? 자, 8억 2천부터, 그죠? 저층이 8억 7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평수의 전세가는 지금 제일 저렴한 전세가 5억 5천인데, 리센치는 지금 8억대가 넘어가잖아요. 8억 2천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헬리오시티 전세를 빼기 위해서, 자, 여기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만 전세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리센치의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도 전세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센치에 전세를 얻으러 왔다가, 전세값이 생각외로 비싸다고 생각한 전세 수요는, 그죠? 헬리오시티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이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뺄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리센츠도 워낙 전세가 또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금 송파구 상황이 조금 특별한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만약 리센츠가 전세물이 거의 없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여기다 전세를 내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세 빨리 뺄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가, 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전세가 나갑니다. 네, 나가요. 안 나가면은 거기는 정말 전세 물량이 폭탄 맞은 지역이고 전세 수요가 정말 없는 거예요. 네. 웬만한 지역은 다 나갑니다. 1번, 2번 하면. 만약에 1번, 2번 해도
전세가 좀 잘 안 빠진다. 그럼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이제 3번을 써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부동산 사장님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자, 2배로 드린다고 하세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자, 전세 수요, 정말 없는 그런 전세 수요가 왔을 때, 전세 물량은 되게 많은데, 전세 수요는 간간히 오잖아요. 그런 수요에게 제일 먼저 어떤 물건을 보여준다? 중개 수수료를 2배로 준다는 그 물건을 먼저 보여주시다.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최대한 많은 데 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전세가보다 더 비싼 지역에 전세 물건을 그 비싼 지역의 단지 내 부동산 전세 물건을 내놓고 또 중개 수수료까지 2배로 드린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거의 전세는 빠른 시일 안에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전세 빨리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할 때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저희 스터디원 두 분이 아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분이 전세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안 나가다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자마자 전세를 바로 빼셨어요. 바로. 지금 전세가 안 나가서 고생하는 갭자분들 꼭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말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안 나가던 전세가 바로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이에요. 자, 오늘 영토학장TV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동산 팁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테니까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영토학장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